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생생토론 양민호입니다. 충남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수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들의 이전 1순위라는 명성은 이제 옛말이 될 처지입니다. 충청남도는 이전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상황을 뒤집기에는 힘겨워 보입니다.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기업 유치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유를 진단하고 대책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김동완 새누리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재권 충청남도 투자입지과장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찬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허 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충남도로 이전하는 기업의 수가 얼마나 되고 이것을 최근 10년간의 데이터로 봤을 때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수도권 규제 완화가 시작되기 이전인 2007년도의 경우에는 한 해 동안에 무려 380여 개의 기업이 수도권에서 저희 충남으로 이전을 하였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가 시작된 2011년도부터 최근 5년간을 볼 때는 겨우 380여 개, 즉 120여 개 분이 늘지를 않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는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우리 기업 이전되는 숫자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될 때까지는 그래도 증가 추세에 있다가 2011년도부터는 50% 이하로 뚝 떨어지는 그런 기업 이전의 추세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세종시 자족 기능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들이 기업을 얼마나 유치를 해서 정착을 시키느냐, 이것이 얘기가 중요하게 되고 있거든요. 기업이 지역으로 옮겨오면 그것이 지역 경제 또 지역의 어떤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기업의 유치는 무엇보다도 요즘에 가장 경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가장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되면은 거기서 월급도 받고 또 거기서 소비도 되고 하면서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요즘에 저희가 이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기업이 유치됨으로써 가장 최대의 효과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강승구 회장께서는 충남 지역에서 기업 활동하신 지가 30년이 넘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지켜와 보시면서 이전해오는 기업들이 어떻게 정착하고 하는지 또 얼마나 지역에 기여하는지를 지켜보셨을 텐데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우리 지역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같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협력업체들이 충남 북부 지역으로 대거 유입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협력업체들이 이전에 옴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내 여러 가지 문제로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가 돼서 기업이 해외 생산을 늘리고 국내 생산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라 신규 유입되는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업마저도 해외 생산을 늘리고 이 국내 생산을 줄임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위축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충남도에서는 쭉 기업들을 유치하고 통계들을 가지고 계신데 이 기업들이 충남 지역의 경제에 어느 정도 이바지하고 있는지 분석하신 자료가 좀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 저희 충청남도와 MOU 체결을 한 수도권 이전 기업이 13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 충남연구원에서는 자체 분석을 해보면은 생산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때는 매년 2,600여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함께 714억 원 정도의 부가치 효과가 나타날 뿐 아니라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고용 창출 효과가 약 700여 명 매년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기업 유치인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최근 들어서 쭉 꺾이고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 의원께서는 아까 충남도에서 허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충남도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도권의 기업 유치, 수도권 규제 완화 이러한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허 과장께서 이야기할 때 2007년도 이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사회정책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있을 때에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들은 나타납니다. 그 원인들은 이제 그 기업의 그 경쟁력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또 우리가 수도권 규제를 했을 때에 그 기업들이 전부 다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이전하는 이런 문제도 생기고 있어서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파주에 있는 LG 단지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강 회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현재 충남의 그 기업들이 유치되어 올 때 모기업의 이전도 있었지만은 협력업체들의 이전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모기업이 지금 뭔가 삼성전자는 지금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그 협력업체라든가 지역경제에 이전해 오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 또 하나의 예가 이제 대산공단입니다. 대산공단에 지금 유화단지가 그렇게 잘 나갈 때야 뭐 많은 업체들이 협력업체가 내려왔죠. 그 다음에 또 현대자동차와 동일오토가 왔을 때도 그게 잘 막 굉장히 그 활성화되고 수출이 많이 강화될 때 그 협력업체가 많이 올 수밖에 없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제철도 지금 냉형 강판을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지 열연 강판 쪽은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부제철, 동국제강의 수축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에 지금 우리 경기가 불황기에 지금 접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할 때 수도권 대 비수도권, 수도권의 규제 완화 이런 쪽으로 접근해 가지고 이게 우리 기업에만 어려움을 가중을 하고 오히려 경제는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는 대외 관계에서의 경제를 유지했다면 이제는 내수 경제에서 우리 스스로의 내생적 발전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네, 그 점에서는 저도 이제 의원님하고 현재 충남의 이제 기업의 유치가 급감하는 것 가운데 일정 요소 한국의 산업 구조가 저는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그 산업 구조는 첨탑형 구조라고 해서 대기업 몇 개 대기업 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협력업체들이 쭉 따라오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그동안 좋았던 철강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유가가 떨어지면서 문제가 이제 부각되고 있는 유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자 자동차 이러한 산업이 중심이 돼서 대기업이 그 위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천 개의 이제 중소기업이 그 연관돼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이런 구조인데 현재 제가 언급했던 한 5개 큰 우리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 가운데 전자하고 자동차 빼놓고는 지금 철강, 조선, 유화가 지금 다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지금 제 아주 좀 걱정스러운 면이지만 한국의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게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아주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리스크가 큰, 위험이 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고 지역의 또 내수도 살리려면 사실은 많은 고용을 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우리가 그 전환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거를 일종의 이제 항아리 모양이라 해서 항아리형 산업 구조로 우리가 전환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기업 유치가 급감하는 것 가운데는 이러한 첨탑형 산업 구조가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관련 중소기업도 이제 그 다 해외로 뭐 삼성전자가 지금 그 베트남 하노이 근방으로 갔고 그다음에 현대 기아차가 지금 멕시코 몬테레이에 그 진출을 하게 하고 국내 투자는 전혀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네. 뭐 삼성이
평택에 지금 만들고 있는 반도체, 첨단 반도체 그곳 빼놓고는 사실은 이 공장형 그 새로운 기업 유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수도권 규제 완화가 그 충남 북부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과 같이 수도권 규제 정책을 총량제로 할 거냐? 총량제는 제로섬입니다. 수도권에 들어가는 만큼 비수도권에 가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식으로 되면 국민 간의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메뉴표형 국토관리 방식으로 바꾸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지금 현재 수도권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인력이 지방에 부족하고요. 그 능력 있는 인력들이 지방에 가서 살기가 어려운 문화, 교육, 생활의 여건들이 지금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기업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인력, 유능한 인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리턴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쪽에 본다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원은 한정이 돼 있고 이 국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토를 한 3개니 4개니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1구역에서는 법인세 다 내고 정책금리도 다 내고 또 사회 기반 시설 투자 그런 것도 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2구역 지역에 이제 수도권으로부터 뭐 한 150, 130km 이렇게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뭐 법인세 75%만 납부하게 하고 뭐 정책금리도 뭐 2%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회 기반 시설 투자에 대해서 50% 해준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기업이 자기들이 선택해서 간다면 상당히 우리가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국토 관리가 이루어지면서도 또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에 그러한 제안을 해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 의원께서 간략하게 그 기업의 입장에서 이전의 문제 언급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강 회장께서 아시는 기업들 중에 수도권에서 혹시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LG라든지 삼성 반도체나 이런 큰 대기업이 수도권 지역에다가 이제 투자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협력업체들이 그 인근에 입주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판교라든지 그 동탄을 중심으로 해서 IT 산업 쪽에 그 수도권에서 집중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중 육성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한테 수도권에서 아주 이 충남으로 이전해 오는 것보다도 더 큰 그 우대 정책을 좀 펼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기업들은 기업의 생리가 어쨌든 거기에 투자를 하면 연구 인력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 있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이 건설 비용이라든지 이거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리가 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향후 부동산 상승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익이 있는 곳에 기업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남에서도 어떤 특화된 지역에 특화 산업을 개발을 해서 그렇게 기업들이 들어오면 어떤 형식으로든 당신들이 여기 들어오면 이익이 생길 것이다라는 모토만 주시면 충분히 유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지금 연구 인력을 구하지는 못해서 서울에 사무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연구 인력들이 충남 북부 지역에 대학이 천안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이 16개나 있습니다만 그 16개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그곳에 있는 기업에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인력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다 집중이 되어 있지 천안 인근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서 우수 인력들을 채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활동하기에 우리 충남에서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걸림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강 회장께서 이 기업들이 그 피부로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 의원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박종찬 교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하나 사례를 제가 들을게요. 지금 그 삼성전자 고덕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고덕지구의 전기를 당진에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전기를 가져갈 때에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변환소를 설치하는데 한 2천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해적 케이블로 넘겨서 지중화해서 고덕지구까지 들어가는데 내가 보기엔 한 3, 4천억 들어갈 겁니다. 이거를 이제 한전 부담으로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수도권에 안 들어갈 기업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그러한 인프라 투자 비용, 사익간접 자본 투자 비용은 비수도권에 하고 그 기업들이 수도권에 입지하는 걸 허락하라 이겁니다. 대신 인프라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거죠.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거 아니겠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가격 경쟁으로 살아남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질적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질만 좋다면 삼성전자의 핸드폰이 질만 좋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런 사익간접 자본 투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경제정책 관리하던 방식대로 혹시 기업들의 부담 요인이 되어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아니라 대기업들도 그 수도권에 투자해라. 대신 사익 간접 자본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은 직접 투자해라 너희들이. 대신 정부의 그 재정적 요령은 비수도권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비수도권의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생활 여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저는 그 흘러나오는 기업들이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가 있어서 윈윈이 될 수가 있죠. 지금과 같이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둘 다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종찬 교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죠? 예, 지방의 기업이 오고 또 이렇게 그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지방에 있던 기업도 이제 그 어떤 시장의 자연스러운 인센티브에 의해서 수도권으로 이제 집중하는 이 문제는 저는 국가 큰 장기 발전 그 계획에 의해서 이게 시장에 그냥 내버려 둘 거냐 아니면은 규제를 통해서 균형 발전을 그 추구하는 게 국가 장기적으로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거냐 이러한 시각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이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어가면서 경제 성장의 세 요소가 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노동 투자, 자본 투자 그리고 생산성의 향상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어렵습니다. 지금 노동 증가 저희 뭐 출산율이 지금 1.15 이렇게 되니까 그 2030년부터 인구가 이제 감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자본 투자 이거는 지금 해외 투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해외 투자로 다 일어나기 때문에 국내 투자 어렵습니다. 그럼 생산성의 증가가 있어야 되는데 연구개발 사실 저희 창의적인 창조경제 이번 정부에서 많이 치고 있지만 성과 나타나려면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이 현재 상태로 그냥 지방이 어떤 여건을 갖추기 전에 규제 완화를 그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정책을 계속 추진을 한다면은 지방은 그야말로 어떤 여건을 갖추기 전에 이미 고사하는 상태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장기 발전 측면에서 출산율이 굉장히 문제인데 수도권하고 수도권하고 출산율을 보면은 수도권의 그 출산율이 0.98로 나와 있고요. 비수도권은 한 1.4, 1.5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수도권의 서울이나 수도권 그 서울 근교에 사는 그 젊은 부부들은 결혼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 결혼해서 집도 얻기 어려우니까 애를 안 낳는다는 거죠.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지방을 이렇게 보면은 집값도 싸지, 그다음에 그 애를 키우기 그 좋은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에서 근 0.5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가 장기적인 발전 측면에서는 지방에 대대적인 어떤 그 혜택을 주지 않으면은 우리 국가가 2030년 후에는 인구 구조가 굉장히 왜곡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장의 그냥 그 자연스러운 현상에 의해서 내버려 두고 이런 어떤 수도권 규제 완화를 그냥 계속 추진을 한다면은 지방은 경쟁력을 갖추고 기업이 오기 좋은 환경이 되기 전에 고사할 수 있다, 이런 그 우려가 되는 거죠. 예.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감소하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 완화, 이것이 가장 먼저 손꼽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현 정부와 전 정부에서 이제 설득력 있는 구호 속에 규제 완화 정책이 펼쳐졌던 것 같아요. 전 정부에서는 전봇대를 뽑아내자라는 구호가 있었고, 현 정부에서는 손톱 및 가시 뽑기, 이런 구호 속에 규제들이 계속 완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기업들이 수도권에 남아있는 것이 유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 먼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분이 정리해 줄까요? 일단 그 2009년 이후에 수도권 규제와 관련돼서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수도권 정비 계획 법령을 일단은 그 폐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 뭐 수도권의 뭐 그린벨트라든가 뭐 이러한 그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정책들, 그리고 가장 큰 아마 그 영향을 미친 것이 뭐 수도권 내의 공장 신증설을 완화해주는 이러한 그 조치, 이러한 것에 의해서 사실은 그러한 규제들이 있었다면은 뭐 이 수도권에 있던 기업들이 바로 옆에 공장을 지을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강제로라도 충남으로 그동안 많이 왔던 기업들인데, 이제는 바로 옆에 공장, 땅 사서 공장 지을 수 있고, 강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수한 연구 인력, 우수한 인력을 바로 출퇴근하면서 올 수 있으니까 조달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바로 뭐 막대한 수요처인 그 서울을 비롯해서 인구가 집중된 구역이 있으니까 그 판매도 쉽게 하고, 뭐 기업이라는 게 결국은 판매 쉽게 하고 공장의 그 인력들 쉽게 조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술 R&D 연구 인력 확보하고, 그다음에 자금, 이게 네 가지가 문제인데 수도권은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업을 운영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기업들은 수도권으로 더 몰릴 수밖에 없는, 시장에 그대로 두느냐 아니면은 인위적으로라도 이것을 규제해가지고 분산을 시킬 거냐, 이런 국토의 균형 발전이 그 시각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장기적인 발전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상당히 너무 집중돼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잠재 성장률도 상당히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강 회장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들, 이것들이 기업들이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인데 수도권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더 매력적이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공산품을 주로 해서 수출을 하던 산업 구조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인건비 상승에다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공산품을 만들어서 이 개발도상국하고 가격 경쟁을 한다거나 하는 것에 이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도 이 제품을 생산해서 해외에 수출을 하든지 내수 경제를 살리는 데 필요한 바이오 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자꾸 이 제품 전환을 하는 그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도권이 문제냐 지방이 문제냐라는 거를 이전에 장기적인 비전을 봐서는 사실은 지금 제조업의 이 업종이죠. 그러니까 종류가 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지금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으로 봐서는 이 각종 외부에서 유치가 되는 기업한테는 지방에서 공장 부지에 대한 걸 이 보조를 한다, 각종 세제 혜택을 한다라는 각종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이 지역에서 지금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기업한테는 우리나라 속담에 잡아놓은 물고기 밑밥 안 준다는 얘기가 있듯이 이제 밑밥 줘야 됩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자꾸 밑밥을 줘서 살찌게 만들어야 지역 경제에 기바지를 하는 거지. 기존에 있는 업체들한테는 이 홀대를 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 유치하려고만 하다 보면 결국은 기존에 있는 업체가 경쟁력이 약화가 되면 결국은 이 지역 경제가 안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신설을 한다거나 증설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똑같이 유치를 하는 업체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하고 똑같은 지원 정책을 펼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들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더 왕성해지고 고용인원이 느는 것과 현재 있는 업체들이 신증설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같은 거죠? 효과는 같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저도 그 기업 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 아까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하셨는데 한국에서 국내에서 기업 이전하는 것은 총량으로 볼 때는 어디 가든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다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국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기타 비수도권에서 어느 지역으로 간다 할 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신증설,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증설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좀 해준다고 하면은 고용 효과가 늘어나고, 이거는 전국 총량으로 볼 때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좀 느껴집니다. 예. 결국 거기에 아울러서 수도권 규제 완화의 대표적으로 좀 느껴지는 게 공장 총량제를 갖다가 기준을 높여놓다 보니까는 대기업들이 수도권에다 신증설을 하는 사례, 보면은 삼성전자의 기흥 반도체를 늘린다든지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으로 다 가서 늘리는 이런 문제,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대학들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충남에서도 홍성에 있는 청운대학이라든지 금산에 있는 중부대학이 수도권 지역으로 분교를 내는 이러한 모순이 되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 자유시장 경제에서요, 규제를 하지 않을 때 시장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가장 효율적인 기업만이 살아남는, 즉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수도권 규제라든가 이러한 균형 발전에 대한 어떤 시각이 없이 규제를 완화시켜준다면은 기업은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데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말씀드린 인력 조달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R&D, 그리고 판매 이런 측면에서 수도권으로 몰리는 게 기업으로서는 가장 본인의 어떤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 현상입니다.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는 전국 토를 놓고 볼 때 수도권 지역으로 몰리는 게 우리 경제의 효율성은 좀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한국이 저성장 시대로 지금 경제 성장률이 2%대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과연 이렇게 해준다고 했을 때 국토 전체의 효율성이 증가되겠느냐? 이 점은 저희가 오히려 비수도권,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전혀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퇴화되고 이 노인들만 남아있는 이러한 구조로 갈 때 과연 국토의 효율성이 올라가겠느냐, 이 점은 저희가 상당히 심각하게 연구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지,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새로운 어떤 경제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우리 국토가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그래서 전 국토의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이 어떤 여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만을 풀어놓을 때 이 시장 국토의 이용 측면에서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국토의 이용의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지고 국제 잠재 그 성장률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박 교수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장을 그대로 자유롭게 놔두는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수도권 규제 완화 부분을 살펴봐도 수도권 규제 완화가 시작되었던 것이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와 연계가 되어 있고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있을 때는 상당히 제한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였습니다. 업종에 있어서도 첨단 업종, 지역에 있어서도 성장 촉진 지역. 근데 지금은 이제 업종의 제한이 없이 지역적 제한도 없이 이게 지금은 이제 성장 억제 지역인 예를 들면 가평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허용하는 방식으로 지금 정책을 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정부가 왜 비수도권이 미워서 그런가 하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박 교수님 같은 그런 균형 정책을 가야 되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한가하게 균형 정책을 이야기하기에는 우리 경제가 지금 상당히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샌드위치 경제라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은 것도 아닌데 중국은 따라온다는 좀 편한 그 정도면 그래도 살 수 있다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샌드백 상황이란 말이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 중국한테 기술을 따라잡힌 건 이미 따라잡혔고 가격 경쟁에 있어서도 엔화가 평가절하되면서 가격 경쟁에 있어서도 일본한테 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를 어떻게 운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거 국토 균형 발전으로 장기적으로 이러한 안목으로 가야 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여유가 우리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전 이걸 놓고 이걸 현실로 직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외국에 나갔던 기업들이 복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외자 기업, 외투 기업 하면은 주로 유럽이나 일본의 기업들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중국 기업들이 이제 우리한테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강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세계는 산업 구조가 서로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나한테 유리한 것을 채택하고 불리한 것은 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고 아마 지금 TPP가 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상당히 급격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토 내에서 지금 수도권, 비수도권 부분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우리 경제를 일실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불균형 정책을 추구할 거냐 시장에 맡기면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뉴표형으로 기업이 선택하도록 이렇게 차등화하는 정책을 펴야지 정부가 어떤 직접적으로 이거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는 방식으로 가기는 우리 경제를 다루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충남도에서도 그 공업용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이 아주 싼 땅을 구해서 아주 도해지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공장 용지만 받으시 조성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그쪽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인력을 구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주변에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들어갔을 경우에 예를 들어 유통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기업만 유치하려고 하는 것부터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를 하려면 그 정주단지를 정주할 수 있는 정주단지를 조성을 하고 그거마저도 잘 안 된다 그러면 도해지 인근에다가 땅값이 좀 비싸다 하더라도 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도해지 인근에 공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기업을 유치를 해야지 이게 기업이 와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지금처럼 겨우 공장 용지만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들어오면 무슨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는 기업을 유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강 해왔고요. 회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남도가 해결하겠다고 해서 추진하셨던 것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상생산업단지 이것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우리 강 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 갖다 일부 좀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 좀 해명 차원에서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농공단지를 많이 만들었던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물론 그 지가 저렴한 곳으로 조성을 해서 분양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그때만 해도 수도권 규제 때문에 그 기업들이 내려오는 데가 충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해줬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또 산업단지 조성되는 자체가 경기도가 1년에 약 10여 개씩 산단 조성이 되는 반면에 저희들은 2-3개 정도 조성되기 때문에 그런 수도권과 차별화를 시켜서 그런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둬서 산단 조성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생산단을 2012년도에 조례를 지정을 해서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 취임하시면서 그 산업단지가 산업단지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정주 여건이 좀 조성이 돼야 된다 해서 전국 최초로다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산업단지에 대해서 그 통근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라든지 직장 어린이집까지도 산단 내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국비공무 사업을 통해서 2개의 산단에다가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 정주 여건을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갖고서 기업들이 와서 기업을 편하게 하려면은 근로자들이 좀 안심하고 살고 출퇴근을 멀리서 안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저희 충남도에서는 상생산단과 함께 또 농공단지도 노후 기반 시설을 그 장기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께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씀만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이 공장을 건설을 한다거나 예를 들자면 그 인근에다가 기숙사를 이 기업에서 기숙사를 지려고 허가를 넣는다, 허가를 제출한다거나 하면 실무에서는 이게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 아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심각합니다. 지금 뭐 천안 지역 예를 봐도 여기 와서 공장을 허가를 내가지고 공장 짓기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우리 기업인들 사이에 비일비재하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기업이 신설을 한다거나 증설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딱 들어가면 7개 부서가 거쳐야 한다라고 하면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일주일이면 결론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원스톱 서비스 제도가 이 정착이 되지 않으면 우리 충남에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위에 지사님이나 위에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정책을 펼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법에 각 부서에 부닥치고 있는 이 법이 부닥쳐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이 초가집이라도 한 접은 사람들이 실무를 하면 좋겠는데 초가집을 접보지 않은 사람들이 실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지금 심각한 얘기입니다. 네,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주제를 지금과 같은 기업 유치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대안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네. 김동완 의원께서 이제 세계 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완화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이 지역들이 기업을 유치하면서 지역에서도 충분히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아까 이제 우리 강 회장님이 말씀하신 걸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그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이제 공장을 입지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제 네거티브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포지티브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지티브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춰야 된다.
이게 맞지 않는 한 안 된다 이런 방식이고요. 네거티브 시스템은 이러이러이러한 것만 아니라면 우린 다 허용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약간은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한 부서에서 반대뿐이면 안 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이거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서 이제 이러이러한 것만 아니라면 우리 환경에 이런 요인만 주지 않는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만 영향 주지 않는다면 모든 건 뭐 공장을 어떻게 배치하든 기숙사를 거기다 넣든 그건 기업이 계획서를 내서 하라. 이런 방식으로 바꾼다면 아마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좀 편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기업 유치라고 하는 것이 충남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오래된 데이터긴 하지만 제가 기획과 충남도 기획관리실장 할 때 2004년도에 충남 북부 지역의 산업 연관도를 분석한 걸 보면 37%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기업이 운영되기 위해서 원자재나 뭐 이런 것들이 충남도 자체 내에서는 조달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도권에서 원자재를 받아다가 납품을 수도권에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럼 충남에 남는 게 뭐냐 그런 얘기죠. 전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이 수도권 이 규제에 내려오는 기업의 유치에 몰두하기보다는 저는 지방에 갖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공직을 마치고 당진에 와서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하나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간적 여유입니다. 교통이 막히질 않아요. 어디를 가도. 내 삶이 얼마나 여유로워졌습니까? 그 다음에 공기가 좋죠? 그 다음에 이 당진은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공동체 삶이 있어요. 서울과 같이 그냥 어떤 개인적 이기주의가 아니라 공동체 삶이 있어서 내가 조금 비록 잘못해도 그 삶 속에서 그렇게 큰 흠이 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지방의 매력 포인트를 키워서 그 기업들이 그런 것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 중심, 중공업 중심으로 가게 되었을 때는 여기 오면 안 되죠. 원자재를 받아야 되고 납품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게 아닌 요즘에 문화산업이라든가 영상산업이라든가 또는 뭐 아까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가게 된다면 저는 충남이 굉장히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을 가지고 이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원칙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공기 좋고 시간적, 공간적으로 여유 있는 곳에 많은 기업들이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드는데 박종찬 교수께서는 네. 이 수도권 기업들 유치, 네. 지역의 기업 유치에서 경제 활성을 위해서 어떤 대안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은 근본적인 산업 구조를 그 제조업 중심에서 뭐 3차 산업,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맞고 또 우리의 어떤 삶의 여건이 국민소득 한 3만 불 정도 수준에서는 결국은 그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산업 구조가 문화 콘텐츠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대기업이 그 대규모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투자 여건은 또 아이템은 당분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중소 중견 기업이 투자하기 그 좋은 환경을 일단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의 어떤 시각이 지방에 대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보다는 지방을 어떻게 살릴 거냐 여기에 방점을 더 두지 않으면은 지방은 그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그냥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이다. 그 수치로 보면은 수도권을 보면은 대한민국 면적의 11.8%를 차지하고 있고요. 인구의 4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자의 50.2%, 그리고 지역 총생산의 48.7%, 신규 창업 법인 수를 보면 60%가 수도권에서 지금 창업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시장경제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어떤 지방에 대한 어떤 그 균형 발전에 대한 어떤 그 시각이나 좀 정책을 갖춰놓지 않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두고 이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은 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어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방은 공동화되는 이러한 게 결국은 국가의 잠재 성장률까지 잡아먹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시각이 일단은 좀 지방에 대해서 육성을 먼저 할 수 있고 여건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중국 같은 데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사실은 인건비 때문에 또 그 시장 때문에 진출했었는데 이제는 돌아오고 싶어합니다. 이 현상은 미국에서도 제조업에서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동안 중국이라든가 전 세계의 그 싼 임금을 찾아서 갔던 기업들이 GM 제너럴 모터스 같은 자동차의 자회사들이라든가 부품 회사들이 지금 미국으로 유턴하고 있어요. 임금도 상당히 높은데 미국이 그런 거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중국에 갔다가 베트남이니 뭐 인도네시아니 싼 임금을 찾아서 이렇게 옮겨갔던 기업들이 이제는 싼 임금보다는 국내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물류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그 수도권을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부지라든가 뭐 인건비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지방도 이러한 여건을 상당히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은 상당히 입지 여건에서 경쟁력을 갖춰줄 것 같습니다. 세제 측면에서 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베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발전 정책을 펴면서도 지방창생 담당관이라고 해서 장관급을 임명해가지고 지금 지방을 살리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노력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 또 열악해지는 변화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 충남도가 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충남도에서 기업 유치 관련해서 새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충남에서는 기업 유치를 시군과 함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시공사와 함께 기업 유치를 할 때 지원 시책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설명을 하면서 장점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고 또 미분양 산업단지 같은 경우를 방치를 안 하고 시공사와 함께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TF를 꾸려서 금년에도 지금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다 보니까 분양도 늘어나고 즉 분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이 유치가 된다는 겁니다. 일례로 LH 경우에는 무이자 할부 판매 제도가 없어졌던 것을 다시 부활시킨다든지 중개에서 주던 것을 안 주던 것을 다시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갖다 변화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이 기업을 뺏고 빼앗기는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과밀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KBS 생생토론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